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여러분, 그리고 기후를 걱정하는 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톡 읽어주는 바다입니다. 어쩌다 보니 지난주에는 저희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촬영이 없었고 이번 주에 하게 되었는데 별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소식 이후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신정부 에너지 정책, 거기에 원자력밖에 없었다. 지금 그렇죠. 신정부에서는 지금 에너지 정책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탈원전을 타겠다. 탈원전이고, 기사를 보겠습니다. EU의 그린 텍소노미가 가결된 것이 여기 밑에 어떤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유감스럽다고. 그거의 말 자체가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탈탄소 하기 위해서,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재생에너지 위주로 가자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예를 들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줄이겠다고 그런 계획이나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금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달성하려면 이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이제 EU에서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그린 텍소노미 를 가결했다고 하죠.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쨌든 이제 환경단체와 일부 회원국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일단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가는 조치다라고 했지만, 이게 그렇죠. 지금 임시방편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그린 에너지로 잘못 위장될 경우에는 이게 계속 갈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심히 우려스럽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떤 에너지 정책이 있을까 걱정스럽죠? 네, 원전을 더 늘린다고 하질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현황은 어떤지,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물론 재생에너지가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지금 거의 선진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엄청 낮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럼 기술력은 어떤가 봤을 때 어디서 듣기에는 기술력 자체는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막 하기만 하면 바로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유럽 국가들, 선진국들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 기술력이 있대요. 태양광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효율이 높아진 태양광들이 있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업체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업체가 세계 1위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풍력 발전에 대한 그런 기술력.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걸 확실하게 세워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총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자원을 무조건 이제 인간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걸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걸 확 줄일 수는 없으니까 확 줄인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방법을 택한 건데, 우리가 지금 너무 뒤쳐져 있죠.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래. 하면 된대. 왜 안 해?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운영위원회의가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원래는 세 번째 주였는데 액션이 네 번째 주에 있고 단합대회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정을 조금 당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개회하고 있고요. 누구든 다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 들어오셔서 요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얘기도 좀 듣고 안부도 전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들어와 아무도. 심지어 운영위원 방에 계신 분들도 잘 안 들어와요.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데, 저번에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백조가 물 밑에서 발을 열심히 젓듯이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 힘이,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조금씩 되어 있지 않으면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건 정말 유지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회수가 떨어져서 누가 볼지 모르겠어. 심지어 여기 비상행동 방에 계신 분들도 안 보시니까. 어쨌든 뭐 저는 잘 할 말을. 그래서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꾸준히 그래도 활동을 유지하고 있고 몇몇 분이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니까 계신데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면 힘을 나누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요날 네, 회의를 했고요. 네,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7월 운영회의 회의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화요일 저녁 8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녁 드시고 편안하게 그냥 들어누워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석자가 네, 둘, 넷, 여섯 분 참석하셨고요. 서로 근황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23일 기후 액션,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액션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요. 단합대,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단합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재미있게 놀아보는 것도 필요하니까 7월 28일입니다. 쌀집이라고 이게 월곡동인가 장안기동이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데 쌀집 치면 나오거든요. 성북구 여기서 진짜 쌀을 파는 집은 아니고요. 네,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서울 기후행동 공론장이 있었어요. 이게 조례 제정 관련한 그러니까 탄소 중립 기본 조례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이제 제정한 구가 있고 저희 성북구도 이제 제정해야 되는 시점인데 관련해서 공론장이 열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어요. 근데 그 조례 안에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한 공론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공유할 일이 있으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요날 가톨릭 기후행동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께서 처음 운영위원 와주셨어요. 그래서 가톨릭 기후행동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가톨릭 기후행동은 매주 금요일 11시 30분에 광화문 교보광장 앞에서 기후 피켓팅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와, 빡셉니다. 생각보다 일주일이 빨리 가는데. 네, 금요일마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데 삼척 화력발전소 반대운동 매달 한 번 하고 계시고요. 1박 2일로 연대투쟁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7월 23일 날 삼척버스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북 사회적 가치 실천연대의 기후환경부문이 있는데 지난 지선 때 그 지역 의원들에게 정책 제안을 했거든요. 기후 부문도 정책 제안을 했고 협약식을 같이 했어요. 우리가 그 당선이 되면 이걸 같이 실행하겠다라고 협약한 구의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 협약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네, 그 중에 되신 분이 4분 계셔가지고 기후했고요. 이분들과 함께 성북구 조례를 만드는데 함께 그 시민과 함께 만드는 기후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네. 그다음에 서기내라고 이게 석관동의 주민 네트워크 모임이에요. 여기서 네, 도서관, 복지관, 주민자치회 등 여러 단체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마을인 수다에서 기후 관련 기획들 하고 계신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서기내는 아니지만 거기 돌고지 갔다가 우리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액션에 너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적다. 함께 좀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 너무 힘들다 하셔가지고 그럼 지역에서 열심히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지역에서 활동을 꾸준히 하는 거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릉천에 대한 정릉천 포럼의 얘기를 네, 지금 현황이 사실은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거기 일부가 유실됐어요. 공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떠나라고 그거 어떻게 위험하지? 네. 그리고 반려견과 뭐 주민들 간의 충돌이 있어서 정말 이 공간을 이 하천을 주민들과 자연과 아름답게 잘 이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운영 회의 모임은 8월 9일 화요일 8시입니다. 내 말대로 걷기라는 포스터가 나와 있고요. 월장석 방방방 7월 방주인 모집. 월장석이라는 게 월곡, 장의, 석관. 석관? 네, 석관. 죄송해요.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월장석이라는 이름은 제가 들었는데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7월 월장석 방방방 방주인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키워드는 걷기래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모임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 키워드는 걷기고 혼자서 즐기고 있는 성북의 풍경을 나누어 주세요. 나만의 특별한 걷는 곳, 걷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걸을 때 필요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걸을 때 필요한 것들. 여름이니까 물과 모자,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함께 걷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모임이 7월 15일 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지났지만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각자 성북에 걸을 만한 곳, 이런 핫스팟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걷는 운동을 코로나 때문에 어떤 실내 운동 이런 게 다 문을 닫았을 때 정릉천 걷기를 했는데 저희 집은 이제 정릉천 상류 말고 하류 쪽에 종암동 옆에 종암동이라서 종암동 옆에 있는 정릉천 하류를 걸었는데 거기 걷기가 잘 되어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걷는 코스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곳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인근에 어떤 공원이 있느냐 그게 큰 자산이다라는 걸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디 실내를 못 가니까 바깥이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릉천 포럼이라고 정릉천 개울섬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생기면서 이제 주민들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도시 하천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우리가 뭔가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정릉천 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활동들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릉천 미래를 흐르다. 도시마천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그냥 자연 속에 있는 하천과 도시마천이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시 속에 있는 건 네, 좀 다른가 봐요. 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그 관리하는 주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나 봐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지내는 자연이니까 네, 우리가 주인이라기보다 어떤 인간이 주인이라기보다 자연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도심 하천의 이해라고 1, 2강의 7월 16일 첫 번째 강의가 있었고 7월 30일 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김동원 팀장님의 강의로 7월 30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 하천 관리와 제도 1, 2 두 번 강의가 있네요. 숲 여울 기후 환경넷 대표 박상인 대표님께서 8월 20날 9월 3일 그러니까 관리하는 제도가 있나 봐요. 그렇지. 해야겠지.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정릉천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정릉천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정릉천 심도 있게 보기 9월 17일, 10월 1일 나름 이렇게 쫙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마천을 이해하고 그럼 제도는 어떠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정릉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릉천이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정릉천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장님이 약간 물을 좋아하시잖아요. 그 전에 MB 시절도 물 갖고 뭘 어떻게 하려고 했고 이분도 물 무슨 르네상스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이 정릉천에 어느 날 뚝딱 개울섬 같은 것이 생겼잖아요. 이게 진짜 자연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그냥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뭔가 생기는 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자연에도 이롭고 한 그런 방향으로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릉천을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보호할 수 없을까요? 느닷없이 계획되고 파헤쳐지는 정릉천이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릉천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할 때 없을 때 정릉천변을 걸으면서 이렇게 집안에 갇혀있던 스트레스를 풀고 새도 보고 자연도 보고 네, 물고기도 보고 그랬거든요. 자연한테 얻는 것이 정말 많죠. 우리는 함부로 파헤쳐지지 않도록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카페 길담에서 기후음악회가 있다고 합니다. 기후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종로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포스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불난집의 음악질 이라는 제목인데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불난집에 음악질을 하겠다. 근데 그 음악을 시원하게 쏴서 이 불을 꺼버리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했고요. 제가 궁금해서 요즘 세대는 정보를 네이버에서 안 찾고 유튜브에서 찾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불난집의 음악질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이 기후를 주제로 한 음악이나 공연이 잘 없죠. 그러니까 저희도 캠페인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 좀 나름 좀 재미있고 그런 문화와 결합한 그런 활동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기후를 주제로 한 음악과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월간 기후송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음악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죠. 기후 노래, 기후 활동할 때 기후 노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길. 이미 이거 공연 날짜 지났거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청소노동자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생활임금 440원 인상.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 안 해줍니까? 샤워실 그게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안 해줍니까? 학교 고대 가보신 분 고려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내 어느 대학을 가봐도 학교가 얼마나 그냥 삐까뻔쩍한지 다들 조경도 나무도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건물들도 어느 날 쑥쑥쑥 그 돈 네. 물론 있으면 하시면 되죠.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에도 조금만 요만큼 많이 바라지도 않아. 요만큼 해주시면 좋잖아요. 네, 꼭 이번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매월 네 번째 토요일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거리 액션 있습니다. 이날 저번 액션 사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수녀님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가 소비녀의 수녀님들께서 이제 기름역을 주변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성가 소비녀의 수녀님들과 이 수녀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다 아시죠? 제가 말했잖아요. 저번에 이분들은 그냥 그 제로 웨이스트 그리고 이 기후 그 행동 자체다. 이 삶 자체가 그렇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네, 그분들과 함께 기름 뉴타운 상가 그 주변으로 피켓팅과 그리고 이번에는 기후 관련한 그림책을 소개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 슬렁슬렁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어떤 투쟁이 됐든 그런 게 좀 힘들고 어려운 거였지만 지금은 어차피 이런 거 즐겁게 함께 행동하는 게 요즘 대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즐거워야지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때 가족 단위로 움직임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때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전환교육 방향 잡기 지역 강좌의 벌써 세 번째 제가 이거 항상 할 때마다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고 마을과 학교 연계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궁금하면 다음에 오세요. 저는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강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조효재 교수님의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란 책이 나왔을 때 북토크를 한 영상을 공유해 주셨어요. 유튜브 영상이고요. 요거 짧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이 제목에 대한 설명만 좀 드리자면 일단 에코사이드 설명이라고 하면 그렇네.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에코사이드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했더니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생태 사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이나 특히
세계대전 있었을 때 독일 나치군이 사람들을 집단 학살한 걸 제노사이드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있던 기후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체도 마찬가지 생명체 포함해서 집단적으로 어떤 뭐 멸종한 동물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살 땅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뭐 숲을 산림을 밀어버리고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커피나무 심는다든지 이러면서 그 갈 곳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결국은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되신 분도 있고 특히 이게 보이진 않지만 여성이나 그런 취약계층에 훨씬 더 나쁘게 다가오죠. 그 기후 재난이. 그런데 이게 침묵의 범죄라고 표현한 건 그거예요. 이거를 증명할 길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범죄인데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인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 이거는 생태 살해나 다름없다. 그런 짓들을 누가 저질렀느냐. 기후 변화를 그냥 기후의 어떤 움직임, 날씨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기후 변화는 결국 사람이 저지른 짓이고 사람이 저지른 짓으로 인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해당하는 생태 살해. 이 말 자체 에코사이드라는 말 들었을 때는 딱 감이 안 하는데 생태 살해라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죠. 사실은 실제로 무시무시한 범죄이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독일 나치 전범들을 처벌을 하잖아요. 하듯이 이런 에코사이드를 저지른 당사자 그 기업이 됐든 어떤 누군가를 처벌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선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제목만 이거 안에 내용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요약으로 기후와 인권, 에코사이드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가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회용 컵 규제 완화 이거 너무 참 짜증나죠. 많은 분야에서 규제 완화. 어제도 조세제도 개편된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법인세랑 그 종부세 있는 사람들 그 세금 깎아주고 지금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1억이에요. 네. 하여튼 많은 분야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6월 10일 날 하려고 했어요. 좀 하지. 근데 유예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자 편의에 맞춘 제도로 바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결국 이제 캠페인을 할 거고 단체 연명을 할 거라고 하니까 연명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6월 10일 날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 5월 20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 누군가를 위하는 것처럼 했어. 네. 유예 이후 제도 도입 취지와 반대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네, 보증금제 폐지의 원인이었던 보증금액 인하, 타 브랜드 반납 불가를 다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때가 2008년이었나 봐요. 저 연도는 정확히 몰랐는데 한때 그래서 했었어요. 일회용 컵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가지고 다들 그거 길거리에 있으면 모아가지고 다 100원 그때는 하나에 100원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100원이었는데 그래서 일회용 컵 싹 사라졌어요. 그 길거리에. 좋았는데. 근데 그게 실행이 중단이 됐던 게 보증금액 인하와 타브랜드 반납 불가 때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니 그 전에 단체로 연명 가능한가 봐요. 지금 현재 단체에 계신 분들은 자기 단체에 보시고 할만하면 해주세요. 네, 성북기후위기 비상행동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성북기후위기 비상행동 대표님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말고 다른 단체. 그리고 밑에 깜찍한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제목은 플래시몹 지구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멈춤 사진이 왔어요. 이게 주민총회였대요. 지금 성북구 내 20개 동 주민총회가 이제 돌아가면서 동마다
하고 있는데 월곡 이동 주민총회였다고 합니다. 멋집니다. 기후행동 플래시몹. 그래서 요 분들이 네, 가슴팍에 노란 글씨로 함께해요 기후행동 탄소제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요런 문구를 가슴에 붙이시고 플래시몹인데 꼼짝 안 한 거겠죠? 근데 좀 영상이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아. 네.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하여튼 이런 주민총회에서 이런 퍼포먼스 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 공유해주신 분이 반가운 마음에 공유했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짝짝짝.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뿅!